KF-21의 성공적인 비행에 중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처음 KF-21이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KF-21을 향해 날지도 못하는 모형이라며 비웃으며 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중국인들의 비난에 대해 보란듯이 성공한 KF-21은 공식적인 스케줄대로 하루도 어긋나지 않게 정확히 하늘을 날며 비행 성공의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을 보며 엉터리다, 중국의 젠30을 모방한 짝퉁 전투기다 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가하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KF-21을 비방하기에 바빴죠. 하지만 일반인들과는 보는 관점이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에 대해 중국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KF-21은 단순히 방어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력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KF-21이 장착하고 있는 미사일마저 위협적이라며 중국 전투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KF-21의 시험 비행으로 드러난 KF-21의 놀라운 성능과 세계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전투기로는 KF-21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엄청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KF-21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한국은 이제 첫 비행을 했다고 좋아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24년 빠르게 젠10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고 KF-21은 20년 전 젠10의 성능과 비슷한데 KF-21이 2022년에 중국을 넘어선 일이라니 우스운 일이다. KF-21 전투기의 스킨 이음매와 각종 개구부가 레이더 스텔스 기술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껍데기만 스텔스기이다. 중국 언론들의 KF-21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나쁜 말밖에 쓰여있지 않았는데요. 원래 중국은 자국산 무기는 실제보다 부풀리고 외국산 무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죠.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조차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못 된다고 하는 중국이기에 중국 언론들의 저런 비평들은 읽어볼 가치도 없지만 역으로 중국이 그만큼 KF-21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산 무기보다 한 차원 더 떨어진 저질 무기라고 평가되고 있는 중국산 무기들로 무장한 중국이 한국의 KF-21을 비난하는 게 참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런 비판과 비방이 모두 과장된 것만은 아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은 아직 완벽한 스텔스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과도기에 있는 전투기이죠. 분명히 최종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로 변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4.5세대 전투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신 전투기들의 KF-21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외 언론들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자신만만하게 자랑하고 있는 중국 국산 전투기인 젠22 KF-21에 대해 상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젠20은 스텔스 형상에는 불리한 전방 카나드를 탑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 장비가 외부로 나와 있어 스텔스라고 불리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실제로 실전에서 인도의 수호이 30 전투기의 레이더에 제20이 발각된 전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젠20은 완벽한 5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러시아의 수호이 57 전투기를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죠. KF-21이 젠20에 대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KF-21에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장비와 항전장비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는 중국의 젠20의 레이더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젠20은 원래는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를 제공받기로 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수출 금지가 떨어지며 중국산 레이더로 대체하여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는 최대 20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며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해낼 수 있는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했는데요.
또한 품질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엘타에서 직접 레이더를 테스트해보고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유럽산 레이더와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KF-21의 놀라운 점은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이 탑재하고 있던 미사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미사일을 무려 4발이나 탑재하고 시험 비행에 나서 많은 공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6개국이 공동 개발로 합작하여 만든 미티어 미사일은 무려 200km 이상의 사거리와 마하 4.5의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 어떤 공대공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빨라 미티어 미사일 앞에서는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도 결코 쉽사리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로 한국이 최초로 유럽 국가 이외의 전투기에 탑재하는 최초의 운용국이 된 것이 확정되자 그동안 KF-21을 얕보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 중인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미국산 미사일까지 추후에 장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방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KF-21의 전투 효용성은 정말로 엄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무인 전투기 KUSX, 일명 가오리 X를 통제하는 기술까지 도입하여 드론 전투기를 통제하는 이른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까지 갖추어 현대전만이 아닌 미래전에도 걸맞는 전투기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축소형 실전기의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으며 순조로운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KF-21의 실전 배치 시기쯤에는 같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무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연구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항공 강국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한국이 벌써 확보하며 따라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인기이며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고 있는 가오리 X는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KF-21과 가오리 X의 연계 체계의 중국 전투기들은 대응하기가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KF-21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KF-21의 성과에 각종 외신에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했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KF-21을 높게 평가했으며 유력 군사 언론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한국의 KF-21은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한국의 KF-21을 호평하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KF-21이지만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대 핵심 기술을 꼽을 수 있는데요. A사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미국 의회가 거부했고 이 때문에 한동안 KF-21의 개발에 난관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실패할 것이라던 KF-21이 보란듯이 성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불리는 랩터와 비슷한 외관을 한 모습의 베이비 랩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F-21이 이런 모습을 하게 된 탄생의 비밀에는 록히드 마틴에서 근무하던 재미교포 박시몽 박사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박시몽 박사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22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로 자신이 설계한 F-22의 노하우와 자료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몰래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죠. 랩터나 KF-21의 형상을 보면 기존의 항법기술로는 비행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이 요청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반대했을 때 다른 기술은 어찌저찌 한국이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었지만 항법 기술만큼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들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이 도왔는지 박시몽 박사의 도움으로 한국은 KF-21의 항법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판 문익점이라고 불러도 무색한 애국자인 박시몽 박사는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조국의 발전을 위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형량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미국이 동맹국이기도 하니 어느 정도 선에서 눈을 감아주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KF-21은 소수의 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 대규모 수출을 전제로 하는 전투기가 새롭게 나왔으며 그 때문에 세계가 KF-21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비록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신뢰성으로 앞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영공과 자유를 지키는 투사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KF-21을 만들겠다던 관계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맺어진 결실로 국익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보내며 KF-21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